카메라 울렁증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지? 대답할 거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준석이랑 예서 보고 이제 복습용으로 올 거니까. 오, 이거 확인이 가능하구나. 근데 제가 전에 끊어가고 했는데 쌤이 전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로? 전화를 어떻게 하셔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얘기했어요. 함수 보자. 여기 함수가 뭔지는 알잖아, 그렇지? 이제 새롭게 정의를 새로 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으로 이제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는 아마 이럴 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제 기존의 함수의 정의로서 배웠는데 물론 이게 지금 틀린 말은 아니겠죠. 틀린 말이 될 수도 없는데 좀 보완이 필요한 거야.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게 정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함수를 새로이 살펴보자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함수인 모델하고 함수가 아닌 모델들에 대해서 좀 보죠. y = x 플러스 1 이런 거는 이제 함수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잖아요, 그렇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니까요. x가 예를 들어 0이면은 y는 오로지 1이고 x가 3이면은 y는 오로지 4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y는 절대값 x 이런 것도 함수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x가 1이면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x가 1일 때도 y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가 1이면은 x가 2개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x가 딱 정해지면 y도 딱 하나가 정해지는 관계가 함수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절대값 y가 x다 라고 하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봐봐. x가 1이면 y가 뭐가 되기 때문에 y가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지. 이렇게, 그치? 그래야 등식관계가 성립하잖아, 그치? 품했어, 양산에. 얘는 이제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함수가 될 수 없다.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원도 있잖아. 원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얘를 원함수라고 안 불렀지.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x가 1로 하나 정해졌다고 해서 y는 하나가 정해지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해지지, 그치? 이런 거로 얘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야. 응?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정식 하나가 x와 y에 관한 방정식 하나가 제시가 되면은 우리가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x 막 날려보고 거기다가 y도 막 날려보고 이래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수를 살펴볼 때 결국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어떤 방정식을 두고서 x값도 실수 전체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시작이야. 함수에서 잘 봐봐. 똑같은 녀석을 데려올게. 자, y = x 플러스 1에 대해서 물론 얘는 함수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x값이 될 수 있는 x의 후보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보면 물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이겠지만 x값을 제한해놓고 몇 가지만 나열해놓고 함수를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쌤이 x를 1, 2, 3만 알아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x값을 갖다가 후보로 놓고 살펴보는 걸 갖다가 우리 이 집합을 갖다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은 x값들을 쫙 놓고 x값들의 후보군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 이렇게 불러. 함수에서 x값의 후보들이 정의역이라고 불려지는 거야. 지금부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y값의 후보도 봐야 될 거 아니야. y값도 쭉 나열해 놓고 x값 하나에 이 관계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걸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y값을 갖다가 2, 3, 4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하자. 일단은 그럼 y를 좀 더 늘리자.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좀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y값의 후보를 넣다 치자 이거야. y값의 후보는요 지금부터 너라 부르려면 공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역이다 이렇게 불러.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지? 그럼 이제 살펴보는 거야. 뭔가 화살을 쏘는 느낌으로 살펴보는 거거든.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 방정식에 의해서 정의역들이 공역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우리가 시각화해서 살펴보는 거야.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거야. 그럼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2에 대응이 되죠, 그죠? 2는 3에 이렇게 대응이 되지, 그치? 3은 4에 이렇게 대응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더 대응시킬 건 없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정역을 이렇게 두고 공역을 이렇게 둔 다음에 요 함수인지 아닌지 뭐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를 갖다 이 방정식을 대응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그럼 이제 대응 관계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어떤 값이 도출이 되어진 y 값들을 또 따로 모아놓기 시작해. 얘네들을 쭉 모아놓으면요 화살을 맞은 애들 2, 3, 3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정역에서 공역으로 대응 관계에 의해서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을 맞은 애들만 모아둔 걸 갖다 이제 또 뭐라고 하면은 함수값인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치역이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돼. 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을 쏘는 건데 그 대응 관계에 있어서 하나씩 정해질 때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이 녀석은 지금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2를 치운다. 얘네들은 치역의 원소인 거지. 화살을 맞은 애들을 모아둔 게 치역이야. 그러니까 집합들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x값의 집합들을 정역, y값의 집합들을 후보군을 공역. 실질적으로 함수값으로 노출되는 화살을 맞은 애들은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2를 얘기할 때는 치역의 원소. 그렇지. 공역의 원소라고 얘기해도 되고 치역의 원소라고 얘기해도 되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무작정 어떤 함수든지 간에 정의역, 공역으로 화살을 쏘기만 하는 함수냐 그렇게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쌤이 정의역이랑 공역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보면서 함수인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이 하나 있다. 진짜 2차 함수인데요. 함수 아니에요? 정역하고 공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을 때는 알겠지? 첫 번째로 보통 정역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은 낮에 x를 이렇게 씁니다. 정역 쌤이 x값의 후보들을 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y값들의 후보 공역을 이렇게 라지 y로 할 거고 함수값은 따로 이제 언급은 안 할게. 화살을 맞은 애들이 그냥 시각화 될 테니까. 자, 쌤 여기다가 정역을 1, 2, 3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1, 4, 9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이제 대응 관계 한번 보는 거야. 요 식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x 1은 1에 쏘고 2는 4에 쏘고 3은 9에 이렇게 쏘지겠지?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얘는 함수의 모델에서 적절한 거야. 정역과 공역. 치역은 뭐가 되는 거고 1, 4, 9가 되겠지? 여기가 괜찮아? 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요 모델. 잘 봐. 함수가 아닌 모델도 있을 수 있나요? 네, 함수가 아닌 모델도 충분히 쌤이 똑같은 방정식이지만 정역, 공역에 의해서 함수가 아닌 모델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잘 봐. 똑같이 정역은 1, 2, 3인데 봐봐. 공역이 0, 1, 2가 이렇게 있어. 잘 봐. 얘는 어디로 가? 이렇게 가지, 그치?
얘는 괜찮아, 그치?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어졌어. 그런데 얘랑 얘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얘는 없지. 얘는 쏠 데가 없잖아, 그치? 분명히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라라고 했지, 그치? 근데 얘네는 대응되는 게 여기 후보군이 있어, 없어? 지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때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을 대응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겠니? 가야 돼? 그리고 y 값에 하나가 나오는 어? 저기처럼 y 값에는 그니까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알겠지? 지금 모델들 두고 있는 거니까 앞서가지 말자고. 자, 또 모델들 한번 볼게. 자,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1, 2 요것만 설정해 봅시다. 1, 4, 5 이렇게 돼 있어. 대응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맞지? 그럼 여기 화살을 안 맞은 애가 생기지, 그렇지? 이때는 뭐 함수로서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는 또 함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이때는 함수가 맞아. 왜냐하면 자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운 정의로 알겠어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굳이나 정의되지 않은 x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얘가 굳이 화살을 안 맞더라도 그냥 후보군으로만 존재를 해도 여기서 쏘지 않은 애가 생긴 건 아니니까 요거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정의 자체에 의하자면 그러는 거야. 이해되니? 받아들여져? 그 다음에 요 방정식과 관계없이 쌤이 또 모델을 하나 두어볼게. 자, 정의역이 1, 2가 있고 공역이 자, 그저 관계식 무시하세요. 지금 관계식 무시하고 쌤이 모델 드는 거야, 알겠지? 1, 2, 3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이번에 이렇게 썼다 치자. 이렇게 1이 1에 썼고 2도 1에 썼어, 이렇게. 자, 그럼 요건 함수의 모델로서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손. 적절하다, 손. 얘는 함수의 모델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의 어떻게 된다고? x값 하나, y값 하나가 대응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뭐라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나 보시는데 그 왼쪽에서 저번색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근데 그거는 1이랑 1 되는 1이라는 게 되는데 나머지 두 개가 안 돼요. 얘네가 안 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쌤 정리할 거야, 알겠지? x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설명할 거야. 얘네는 다 써왔잖아. 어디 걸 쏘긴 쐈잖아. 그럼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야? 정의역에 집중을 하시는 거야. 정의역에 집중을 하는 거야. 정의역 애들이 일단은 뭐 해야 돼? 다 쏘긴 써야 돼. 다 쏘긴 써야 되는데 그게 한 곳으로 몰려도 상관없어. 일단 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모델 볼게. 자, 그럼 쏘긴 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쏘긴 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 이렇게 쏘고 얘가 여기 쏘고 여기도 쐈어, 이렇게. 이건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또 함수가 안 돼요.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되면 됐지. 그럼 얘는 또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정리를 해드릴게. 어디에 집중하라고? 정의역에 집중하세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요런 모델로 살펴보려면은 정의역 애들이 자, 봐봐. 원과 쌤은 원 앤드 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뭔 소리냐면은 정의역 애들이 화살을 써야 돼. 몇 번? 단 한 번. 정의역 애들이 빠짐없이 단 한 번 화살을 다 쏘는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함수야. 여러 가지 모델들의 비유를 하긴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리모컨 얘기도 하고요. 어떤 참고서에서는 어떤 참고서에서는 자판기 얘기도 하고. 봐봐 얘들아, 리모컨의 버튼이 정의역이야. 리모컨은 버튼이 정의역이거든요. 버튼이고 공역은 뭔가 도출되는 기능이야. 그러면은 버튼마다 기능이 일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버튼을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아무 기능이 없는 버튼은 우주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그 버튼이 중복되는 기능 버튼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리모컨
휴대폰 보면 그렇잖아요. 기능 겹치는 거 있지 않아? 이걸 눌러도 뭐 음소거가 되고 다른 걸 눌러도 음소거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받아들여줘 넓은 마음. 혹은 이걸 자판기를 비교하자면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이 자판기 버튼이 정의역이야. 이건 음료수죠. 근데 사이다가 나오는 버튼이 두 개여도 상관없지. 이걸 눌러도 사이다가 나오고 이걸 눌러도 사이다가 나올 수는 있어. 오케이? 사이다 버튼이 두 개,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곳에 쏘는 버튼이 두 개일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버튼이 눌렀더니 콜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타가 나오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혹은 요렇게도 비교를 해요, 쌤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미팅 해봤니? 단체로? 아니 미팅 안 해봤지? 미팅을 하면 언젠가는 뭐 언젠가 하겠지? 보통 이제 예전에 미팅 그랬어요.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하는 거니까 이제 막 그런 쌤도 안 해봤는데 미팅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소집 여자들이 마지막에 소집품 이렇게 해놓고 남자들이 하나씩 선택하고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네. 자리 바꿀 때 어? 자리 바꿀 때 그런 뭐 그런 거라고 미팅이라고 하면 돼. 봐봐 미팅 나가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고 여자들인데 남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여학생은. 여학생? 여자가 선택을 해야 돼. 난 오늘 왜 물이 별로다 이렇게 선택을 안 하는 건 비매너다 이거야. 혹은 어떤 놈은 난 이분도 마음에 들고 이분도 마음에 들어서 두 분 다 선택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또 여학생이 하나가 너무 이뻐가지고 몽땅 다 얘만 선택해. 그것도 가능한 결과이긴 하다 이거지.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함수로서 이렇게 정역과 공역의 관계로서 봤을 때는 함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뭘 기억하자고? 원과 오를 기억하자고. 정역에 있는 녀석들이 무조건 한 번 써야 돼. 그게 겹쳐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공역에서는 화살을 안 맞는 애들이 생겨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정역 애들이 무조건 하나를 한 번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함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되겠어요. 되니 넘겨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함수인 거 한번 찾아볼게. 1번부터 볼게. 1번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아니다? 왜 아니야? 1을 안 썼어. 1이 안 썼지? 정역의 원수 1이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똑같은 거 보는 거 맞아, 혜리? 네. 보고 있어? 1번에 1번. 정역이 1, 2, 3, 4가 있는데 지금 1이 안 썼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2번은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미친 애가 하나 있죠. 누구야? 3 3이 미쳐가지고 두 개 썼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3번은 함수예요. 얘는 함수다. D가 조금 이쁜가 봐. C는 못났나 봐. 이런 얘기가 많아. 어쨌든 함수는 된다라는 거야. 물론이다. 놀라고 있어. 이거 니네만 볼 건데. 편집하세요. 편집하세요. 뭐라고?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보셨어요. 그 18분 20 몇 초쯤에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사과의 연습. 그러면 C가 말실수를 했나 보지 같은 자리에서, 그치? 매력이 떨어지는 짓을 했나 보지, 그죠? 자신이 이해되세요? 더 이걸 설명했다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근데 저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예서나 준성이만 보겠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이거 일부 공개할까? 선생님 친구가 졸릴 때 보는 거. 내 친구들이 보고 욕하는 건 상관없어. 선생님 친구 와이프 없으세요? 와이프분? 상관없어. 스토리에 올려도 돼요. 스토리에 링크 올려주세요. 쌤이 개소리 하는 건 따로 이제 쇼츠로 할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얘기, 이거는 그냥 함수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은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정의역 그리고 공역이 같아야 돼. 일단 두 함수가 x값의 바운더리랑 y값의 바운더리 후보군이 같아야 되고요. 세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로 쭉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역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 gx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화살표로 같이 써야 돼. 똑같이
화살표를 똑같이 쏘면은 그게 이제 똑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번 보시면은요, 2번에 1번이 fx는 2x랑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fx는 2x 이렇게 나와 있고, gx는 자 x분의 2x 제곱 이렇게 돼 있네. 자, 선생님 약분하면 둘이 똑같은 함수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함수값은 대부분이 얘랑 똑같을 텐데 단 하나의 정의역 때문에 둘의 함수가 갈려.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되는 x값이 있어. 누구죠? 그치, 0이야. x가 0일 때 f 0은 0이지만은 g 0은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의역 자체가 달라. 얘는 x값 후보군이 막 이렇게 있을 때 0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가는 것이고, 얘는 x값 후보군 이렇게 했을 때 0은 있으면 안 되고 쭉 가는 거야. 정의역 자체가 달라. 오케이? 선생님 x 있으면 안 돼요. 0. 그 있어도 되는데 얘가 고마 쏠 데가 없어. 갈 길이 없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둘은 같은 함수가 안 가. 되겠니? 다만 애초에 정의역 자체를 0을 제외해놓고 자연수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둘은 같은 함수겠어, 다른 함수겠어? 같은 함수겠죠, 그렇죠? 근데 별 언급이 없잖아, x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후보군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지? 다 되니? 자, 2번 함수 보도록 하죠. fx는 x-2,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2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둘도 같은 함수인지 아닌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정의역 자체는 둘이 다를 수가 없거든. x값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 둘 다, 그치? 얘도 x 모든 거 다 들어가도 돼. 영도 되고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다 돼. 유리수, 무리수 다 돼. 물론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다만 뭐가 들어야겠어, 얘네 둘은? 화살을 쏘는 방향이 다르겠지. 공역도 같은 후보군으로 일단 후보를 같이 두는데, 자 봐봐. S 값을 뭐 저기 뭐 실수 전체라고 하자. 쭉 이렇게 실수 전체 뭐 마이너스 뭐쭉 예를 들어 몇 개만 볼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 진짜 이거. 그럼 이제 공역도 쌤이 일단 fx부터 보자. fx는 마이너스 1이 어디다 써? 마3에 쏠 것이고, 얘는요? 마2에 쏠 것이고, 얘는요? 마이너스 1의 소지. 이게 fx 상황이야. 여기다 이제 f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 근데 gx는 사뭇 상황이 다르지, 그치? gx는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 어디다가 씁니까? 마이너스 1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왜 이래? 네, 그쵸.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이잖아. 벌써 화살표 방향이 어때? 다르니까 둘은 다른 함수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래프 얘기. 함수 했으니까 우리 그래프 해야 되겠지? 그래프 한 다음에 모델들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름 지어지는 함수를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까지 할만하지 않니? 함수는 뭐다? 함수는 미팅이다. 미팅이 어? 미팅. 미팅이 뭐냐? 소개팅. 그 단체적으로 여러 명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럼 너 미팅 못 알아들었던 거야? 여러 명에서 한 번에 소개팅하는 거. 그 일할 때 아, 일할 때도 미팅. 아니 단체 소개팅. 선생님이 해보셨어요. 아, 못 해봤어. 뭘 어떻게 해? 자, 그래프. 제가 한 번쯤 해보신 줄 알았는데 제 앞에 가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선생님이랑 빼놓고 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미팅 못 해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프. 저희는 순서잖아요. 응? 저희 순서하잖아요. 아니 그냥 생각보다 미팅 못 해본 사람들 많아. 그래요? 응.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수업하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졌네요. 자,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은 방금 쌤이 함수가 되려면은 미팅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역이 꼭 한 번씩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굳이 y 값은 화살을 못 맞는 애도 있어도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잘 봐. 이걸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게.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잘 봐요.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원소가 A, B, C가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y가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가 되려면 이쁘게 연결된다고 했잖아. 한 번씩,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도 함수는 함수인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요 F 함수라고 한다면은 F 함수를 그래프 보면 A, B, C 모델이 좀 그런데요. 그냥 0, 1, 2라고 할게. 0, 1, 2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여러분 보통 막 선으로 나타나잖아.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치? 근데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그런 선 형태로 나타나겠어? 아니죠. x값이 달라 뭐가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x가 0일 때 몇이다? 0일 때 하나, 둘. 여기에 이제 어떤 대응 관계가 시각화돼서 나타내지고 1일 때 3이다. 1일 때 하나, 둘, 셋. 여기에 이렇게 시각화돼서 나타나게 되고 2일 때 1이다. 2일 때 1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시각화돼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야. 그냥 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이해되니? 받아들여져? 봐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함수들의 그래프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양다이씨.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차 함수 y 이꼴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쳐볼까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기존에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으니까 함수인 거 굳이 증명 안 하고 그냥 함수라고 인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맞죠? 여기가 4야.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그려볼 거냐면 y 이꼴 x 제곱 2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지금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만 딱 보고도 이 녀석이 식도 모를 때 식도 모르지만 이 녀석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쌤이 얘기하자는 거야. 자, 그다음에 y 이꼴 말고 우리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 25 원의 방정식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물론 얘는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맞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볼 거 아니야. 얘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고 그냥 원의 방정식의 그래프잖아, 그렇지? 어쨌든 그려놓고 쌤이 풀어보겠다는 얘기야. 또 그다음에 아까 뭐 할 거냐면은 절대값 y는 x. 이거 함수라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함수 아니라 그랬지. 하지만 그래프는 있겠어, 없겠어? 그래프는 있단 말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 그릴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쌤이 그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는 자, 봐봐. 얘네 둘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얘네 둘은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함수가 딱 뭐라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래프 자체가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기억나? 자, 그러면 어떤 x값 하나에 지금 쭉 그래프 타고 보면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잖아, 그렇지? 얘는 어딜 찍어도 x값 하나에 지금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지. 어떤 x를 찍어도 y값이 단 하나만 대응되고 있지. 다 이해되니? 어떤 x를 찍어도 y값이 단 하나만 나오고 있단 말이야. 어딜 갖다 찍어도 y값이 하나만 나와요. x값 어딜 갖다 찍어도 y값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x값 하나를 여기를 찍어도 y값 하나가 나오고 x값 여기를 찍어도 그래프상에 y값 하나가 나오고 x값 여기를 찍어도 그래프상에 y값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지, 그치? 맞아? 다 되니? 진짜 돼? 근데 얘는 x값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y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y값이 여기도 하나 있고 요 x에 대해서 y값이 여기도 하나 있지, 그치? x값 하나에 y가 2개 대응된다는 거 눈에 보여?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야. x값 하나 딱 찍으면은 y값이 여기도 대응되고 동시에 여기도 대응돼 버리기 때문에 x값 하나에 2개가 대응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심지어 여기 있는 x값은 y값이 없어요. 얘는 또 물론 정의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있는 x에 대해서도 y값이 없단 말이야.
해서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얘와 얘의 공통점은 어디서든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의 그래프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어딜 그어도 한 개의 점에서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이 얘기가 뭐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녀석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선가 세로선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생기면 그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뭘 그었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혹은 뭐 없을 때도 포함이 되긴 한데 일단은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어야 된다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100쪽의 3번 문제를 보세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아라. 세로선 그어가지고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는 걸 찾으면 되겠지? 1번, 3번이 되겠죠? 2번은 세로선 그으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그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되니? 그리고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은 좌표평면 상에 뭐 요렇게 fx가 있어. 자, 얘는 함수의 그래프도 아니다. 얘는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야. x 값에 하나에 y 값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돼요? 맞아. 얘는 함수의 그래프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이제 촬영 전에 기하 얘기했지만 기하하다 보면은 요렇게 생긴 도형도 배우거든요. 네. 뭐 콧물선 해가지고 배우는데 얘는 함수의 그래프다 아니다? 아니다. gx라고도 하면 안 되겠지. 뭐 일단 이런 녀석 그래프가 있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돼서는 안 된다.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함수의 그래프인 걸 알아보려면 키워드가 어떻게 된다? 세로선을 그어봐라.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되겠어? 좋았어. 자, 지우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집중 좀 해야 돼. 여러분들 잠 좀 한번 깨시고 종류를 좀 배울 거거든요. 함수의 종류를 좀 지금부터 할 거야. 함수의 종류는 물론 이름 붙여진 그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종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아까 화살표 쏘는 방법에 따른 이름이 붙여지는 함수들을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아. 1대1 함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나열을 하고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만 일단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대1 함수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자, 1대1 함수는요, 문제에서 대놓고 얘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임의의 x값 두 개 x1과 x2가 다를 때 어떤 임의의 x값 두 개가 다를 때 그 두 x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면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잠깐만. 이거 1대1 함수는 임의 두 x값에 대해서 그 두 x의 함수값이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불러. 자, 이거
지워놓고 여기다 밑에다가 부연식 좀 들어갈게. 그럼 아까 이제 정의역과 공역 관계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중하셔야 돼 지금부터. 여기 문수가 A, B, C가 있고 1, 2, 3, 4 이렇게 있다 칩시다. 1대1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떤 임의의 두 x값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는 거거든? 즉 A가 예를 들어서 1에 쌌어. 그럼 B가 1에 싸도 함수기는 함수인데 C도 쏘고 오케이? 근데 B가 1에 쏘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라고는 부를 수 있다 없다? 1대1 함수라고는 부를 수 없어. 그냥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대1이 되려면 진짜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이 1대1 함수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받아들여져요? 괜찮지, 그치?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의역과 공역 모델로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속된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 특징을 아셔야 되거든요.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아셔야 돼. 잘 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요. 잘 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어떤 2차 함수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쌤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다 다르게 배분돼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y값에 대해서 요 x도 대응되고 요 x도 대응되고 있지. 유아!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에 c가 대응되기도 하고 b에도 c가 대응되기도 하니까 굳이 얘를 갖다가 이 모델로 보자면 x값의 후보에 a, b가 이렇게 있는데 y값의 후보 c에 이렇게 두 명이 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함수 1대1 함수의 그래프로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 지금 안 되잖아. 그럼 물론 감소했다 증가하는 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데 중복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오로지 증가하거나 혹은 오로지 감소만 해야 되거든. 그래야 어떤 x값에 대해서 y값 대응되고 이 y값이 그 누구도 다시는 대응되지 않으니까 이 x값에 대해서 이 y값이 대응되고 이 y값이 여기서 쭉 살펴봤을 때 그 누구도 대응되어지지 않거든. 어떤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 다르거든. 이해돼? 오로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해야 된다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건 이제 1대1 함수의 그래프로서 적절하다라는 거지. 또는 뭐 요렇게 감소만 하는 녀석도 x값 하나에 y값이 서로 다 다른 게 대응이 되니까 다 무조건 다 다른 게 대응이 되니까 1대1 함수의 그래프로서 적절하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이해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대1 대응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일단 쌤이 얘기를 할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만 한다. 증가하기만 하거나 오로지 감소하기만 한다. 그것이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 또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학2에서 미분 얘기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연속적인 그래프, 얘네는 물론 연속적이진 않으니까 대소관계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1대1 그래프다. 1대1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되니? 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가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돼. 결론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왜? 화면이 무서워. 카메라 켜야지 지금.
아니 그 1대1대 있는 거 같아가지고 1대1 응? 뭐? 저도 뭐? 대응? 1대1대1대1대 1대1대 1대1대 전혀 생각도 못해 10년을 가르치면서 생각도 못해 이렇게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 네. 자 봐봐 얘들아 1대1 함수 1대1은 1대1 함수 집합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될 때랑 거예요. 어? 1대1 대응이 돼야 될 1대1 함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부터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1대1 함수 방금 배웠잖아 그치? 네. 근데 그렇게 1대1 대 선생님. 벌써 한 40분 했네요 보면 자고하면 안 될까요? 에어컨 틀으시면 너 꼭 이거 어머니 보시라고 해라 양다이가 3분만 자고 싶대요 에어컨 틀어주지 마세요. 그래? 꺼주시면 아 양다이가 너 안돼 너좀 서야 돼 아니 자 졸려요. 얘들아 빨리 끝내자 추운 상태에서 자면 1대1 함수는 뭐였어 얘들아 1대1 함수는 저거잖아 그치? 쌍둥이 겹치는 게 없네.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남는 거 하나씩 다 1대1 함수에서 플러스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걸 1대1 대응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야 일단은. 알겠니?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 잘 보세요. 1대1 대응은 잘 봐. 딱 한 가지만 충족되면 돼. 일단 1대1 기능은 다 충족이 돼야 돼. 막 중복되게 쓰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일단 충족이 되고 추가적으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정의역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고 결과적으로 치역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으면 그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얘 봐봐. 정의역 원소 몇 개야? 3개. 3개. 얘는 몇 개야? 4개. 4개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못 불러? 못 부르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의 모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x값이 3개. 1, 2, 3, 4 이렇게 있고 Y 값도 그 다음에 y가 후보가 또 뭐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일단 개수가 같아야 돼. 여기 안에서 1대1로 쏘면 그게 1대1 대응이야. 네. 여기 안에서 또 1대1로 안 쏘면 안 돼. 네. 1대1로 쏘면은 뭐 이렇게 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적인 특징은 어떨 것 같아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동일해. 근데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그래프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1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1, 2차 함수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그냥 예를 몇 개 들어줄 테니까 그것만 외워. 알겠지? 그래프의 특징도 외워. 잘 봐봐. 형이 정신 차려야지. 자 보세요. 1대1 대응이지만 1대1 함수는 아닌 건 없다 그랬지.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건 있겠지. 네. 그 모델만 잘 알아두시면 되거든. 잘 봐. 일단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모든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다 가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맞아. 그 별로 쓸 거는 없어요. 그래프를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말 그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1차 함수 모델도 괜찮고요.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감소하는 것도 물론 괜찮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추가하자고. 1대1 함수 그래프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함수가 되게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나만 알고 있으세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요런 지수함수라는 게 있거든. 지수함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얘는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x 값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없어. 오케이? 공역도 일단 y 값의 후보도 실수 전체예요. 오케이? 근데 신기하게 함수 값은 뭐가 나오냐면은 치역은 오로지 양수만 튀어나오거든. 잘 봐. 여기다 뭘 갖다 집어쳐 넣어도 이 전체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1, 2, 3 넣는 건 당연히 양수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영수는 1이야. x에 음수 살짝 집어넣어볼까?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갑자기 이거 음수가 되나? 아니지. 우리 지수 이거 지수 음수인 건 이제 여러분들 정식으로 수학 원을 안 했지만은 중학과정에서도 살짝 맛은 봤잖아. 지수가 음수면 어떻게 됐어? 거듭적 평등을 역수 취했단 말이야? 아닌가? 기억 못하니? 안 배웠는데. 안 배웠어? 처음부터 안 배웠어? 쌤이 안 배웠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배웠어요. 나는 그러니까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는 의미를 그럼 설명을 해줄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요거는 알고 있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 마이너스 n제곱은 알고 있지. 예를 들어 얘는 이런 거죠. 2의 4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 지금 요 정의에 의하자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분모의 2가 6개, 분자 2가 4개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약분하면 뭐가 돼? 4분의 1이라고? x에 어떤 음수가 들어가도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 해서 얘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최초 쌤이 x값으로 돼선 안 되는 건 없다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 x축 전체가 정의역 후보군이 되는 것이고 y값도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y축 전체, 그러니까 좌표 평면 전체가 이 녀석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져요? 얘는 이렇게 x축 위에만 그려져. 음수인 함수값이 없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어떤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그래프 모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치자 이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한쪽에만 x축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혹은 뭐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녀석 뭐 가다 갑자기 뭐 요렇게 간다 뭐 이렇게 친다 여기 x축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좀 억지스럽지만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그래프다 이렇게 알아두자고. 알겠니? 이런 모델 하나만 알아두시면은요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1대1 함수는 되는 그래프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좀 빨리 해주시면 왜? 카톡 보내야 되는 거 있는데. 아 죽을래 뭔 카톡이야 지금. 됐어. 이거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어야 되느냐? 전체 좌표평면 전체에서 막 그려지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처럼 함수값이 양수만 나오거나 뭐 이런 모델들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려지면 그것이 1대1 대응이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1대1. y는 상수꼴로 돼 있는 것도 1대1 되는 거. 아니 이따 할 거야. 잡숴가지 말고. 아니 지금 뭐냐면 나왔어요. 쌤 이따 지금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성질이 높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정리할 거야. 지금 뭐 배웠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배웠지, 그치? 결과적으로 쌤이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방금 이거 하기 전에 한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만 보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랬지. 무슨 선 그어봐라? 세로선 그어가지고 무조건 하나에서 만나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 그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어, 그치? 맞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 거는 쌤이 뭐냐면은 1대1 대응이든 함수든 1대1 그래프를 그래프만 보고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1대1인 건지 아닌 건지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가 1대1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걸 하는 거라고.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 봐봐. 예를 들어 2차 함수는 함수죠, 그렇죠? 2차 함수도 함수야. 근데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야.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지, 그치? 1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야. 1차 함수는 1대1이죠, 그쵸? 근데 그게 왜 아니라 그랬어, 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해야 1대1이라 그랬잖아. 2차 함수는 항상 증가 감소 패턴이 반복, 그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해야 되는 것들은 이번에는 보세요.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어서 구하라 그랬으면은 1대1의 그래프는 가로선을 그으시면 돼요. 가로선을 그어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은 그것이 1대1이다라는 거야. 얘는 앞불사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생겼지. 이 하나의 y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1대1은 앞불사 아닌 거야. 되니? 근데 얘는 어디에다 가로선을 그어도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를 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함수를 판단할 때는 세로선, 1대1인지를 판단할 때는 가로선이야. 이해되니? 안 돼요. 되시죠? 됐나 여기까지? 그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그럼 일단은 1대1 그래프여야만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함수여야지만 1대1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라. 1대1 대응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의역, 공역, 치역의 원소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가 다 그려져야 되는 거야. 위아래로 구분 없이. 자, 1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2번 2차 함수는 일단 얘는 1대1도 아니야 지금, 그치? 2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3번 절대값 함수, 요거 여러분 배웠죠? 우리 수학생 할 때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V자 모양 그래프 그려주는 거 알지, 그치? V자가 됐다는 이상 그것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1대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이 안 된다는 거야. 이래니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까지 우리 필요한 거 적으세요. 그 지울 거야. 아니요, 동영상 보고 해. 올릴 거니까. 책이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다혜야. 대답. 영상으로 남겨둘게. 우주가 지금 끊기지 않고 잘 나오고 있니? 네. 뭐? 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잘. 너가 왜 찍어달라 그랬어? 제가 들어갈 거예요. 어? 찍어달라고 제가 들어갈 건데. 제가 들어가서 볼 건데. 아니, 다혜도 지가 볼 거라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저거 안 들어가 본다 그러면 뭐야 저거? 필기를 할 때 들어가고 좀 귀찮지 않아요? 너 평소에 필기를 하든가 한자도 안 적고 있다가 저 했어요. 너 안 적어주시면 너 다음 시간 무슨 하나 더. 자, 짝수 판별식 안 되겠으면 너 주고.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많이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 잠깐봐. 얘들아, 함수 fx는 3x-1 얘 1차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임을 증명하래.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 쌤이, 그치? 그럼 1대1 함수임을 이용해서 쌤이 증명할 거야. 자, 1대1 함수는 또 어떻게 되는데, 쌤이 이미 x12가 다르면은 fx12도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설정합시다. 이무의 x1과 x2가 다릅니다. 이렇게 설정할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을 집어쳐놓고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3x1-1과 3x2-1이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난 뭘 하면 되겠어? 둘이 같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모순을 발견하면 되겠지? 돼? 모순을 발견하러 갑시다. 이렇게 없애주시고 넘어가면은 3배의 x1-x2가 0이 된다라고 했어요. 3 곱하기 x1-x2가 0이 되면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1과 x2가 같아야 되는 것인데 같다고 해서 다르다 그랬어. 그 모순을 발견했으니까 둘은 결국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이미 x1에 대해서 함수값 fx1, fx가 다르니까 얘는 증가하기만 하는 녀석 혹은 감소하기만 하는 녀석이라서 1대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된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밑까지 증명하시면 돼요. 자,
수업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바짝 집중해 줍시다. 자 이제 아까 써놨지만 안 했던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할 거야. 자 항등함수 보도록 할게요. 항등함수 쉬워요. 문법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어? 5번까지 아니 한다고. 아무 함수 다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보통 항등이라는 걸 어디서 들어가냐? 항등식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 항등식 그 얘기 그거를 좀 다르고 뭐냐면은 얘를 보통 항등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ix 이렇게 쓰거든. 함수를 fx라고 쓰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항등함수는 ix를 쓰는 게 i가 뭐냐면은 아이덴티티야. 아이덴티티 펑션 해가지고 ix를 쓰는데 뭐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은 항등함수는 일단 정의역을 쌤이 제안을 해줄게.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만약에 항등함수 ix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공역에는 1, 2, 3, 4가 있어야 되고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써야 돼. 무조건 자기 자신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 1은 1에 자기 자신에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함수 있어요. ix 뭡니까? y equal x 함수. 그냥 얘가 항등함수야.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보자면은 기울기 1인 1차 함수 원점 지나는 얘가 그냥 항등함수야. 오케이? 여러분들 저거 말고도 있어요. 저거 말고도 얼마든 아니 없어. 항등함수는 얘 하나야. 몰라도 돼 지금. 아, 에어컨. 아 조용히 해.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물어본다면 어떤 함수 hx가 항등함수입니다. h4 더하기 h-1은 몇이에요? 3. 3이지? 네. 왜? h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뭔지 내가 이 함수식이 뭔지 몰라도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h4는 뭐가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고 h-1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뭐야? 3.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이게 항등함수야? 알겠니? 아 조용히 해. 너네 자꾸 졸고 이래가지고 푼쩍쩍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항등함수이 다야. 궁금한 거 있니 항등함수에 대해서 더? 그럼 항상 x는 뭐시기 항상 그래. 자 만약 여기 5가 이렇게 삑 섞여 있으니까 항등함수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함수. 그렇지. 얘는 1대1 대응제가 되는 거야. y가 x 플러스 1이면 항등함수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무조건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니까, 나야. 됐니? 자, 상수함수 갈게요. 여러분들 상수함수라고 쌤이 지금 이제 제대로 배워주면 상수함수라는 언급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 수학 상을 하면서 수학하면서 몇 번 언지를 했을 거야. 뭐냐면은 우리 직선 중에서 y는 x축에 평행한 것들 있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1차 함수는 아니지.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나오는 함수들이 있죠. 맞지? 표현하기 어떻게 했어? 여기가 c라고 y는 c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지?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함수라 그랬잖아, 그렇지? 얘가 함수예요. 얘가 함수야. 얘가 함수란 말이야. 그럼 x가 어디 갔는데요? x가 숨겨져 있는 거야. x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데요? y는 뭐 0 곱하기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제곱도 괜찮고 상관은 없어.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좀 괜찮을 거야. x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봐봐. 얘를 갖다가 이런 정의역과 공역의 모델로서 좀 써보자면은 x 값이 1, 2, 3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거기 공역의 원소가 뭐 a, b, c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지금 상수함수는 미팅에서 굉장히 엄청난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다 얘한테 몽땅 얘한테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야 그냥. 몽땅 다 얘한테 쓰고 있는 거야. 왜냐면 x에 실제로 뭘 집어쳐넣어도 다 c로밖에 쓸 수 없잖아, 그렇지? 이게 상수함수야. 근데 그 수상에서 문제 풀려서 너무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자, 상수함수 gx에 대해서 상수함수 gx는 3입니다. G5 빼기 G4는 몇일까요? 0. 0이지? 왜? 상수함수는 뭘 집어쳐넣어도 다 3이 나오는 거니까 3 빼기 3이야 그냥 0이 알겠지? 되니? 돼요? 좋았어. 자, 6번 문제 보세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찾아라. 자, 1번 무슨 함수? 상수함수. 식을 쓰자면은 y는 1 이렇게 되겠지? 2번은요. 2번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우리 어떻게 썼어? x는 뭐시 이렇게 썼지? 이놈의 새끼는 함수가 아니야. y축과 평행한 건 함수가 아니지만 x축과 평행한 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상수함수야. y축과 평행한 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냥 직선이야. 알겠어? 그냥 직선이야. 얘는 그냥 직선이야. 함수가 아니야. 그도 그럴 게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알려면 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로선을 그어보라 그랬지. 얘는 세로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계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야. 근데 y축하고 평행한 녀석은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선을 그으면 되게 많이 만나. 그러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3번은 딱 봐도 아이덴티티 펑션이죠? 1 집어넣으면 1 넣어보고 직선이잖아. y 과 x 설명해 주는 거니까 3번이 항등함수다. 4번은요 그냥 1대1 대응 함수지 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다해! 무슨 색칠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지금 한 거? 네. 그렇구나. 자 넘어가서는 이제 7, 8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7번 풀기 전에 8번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아 괜찮지. 허리 되게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 니들이 자꾸 지금 따질 거냐고 이래가지고 바꿔왔어. 선생님 아까 완전 부러지는 소리 하셨는데. 어디 물어? 아 그래? 허리? 제가 말좀 잘 들어. 아 이따 색칠 공부하는 애 얼굴에 색칠할 거야. 아빠가 하세요. 어? 아빠가 하세요. 아빠가. 니들은 내가 한 돈 몇천 원 갖고 있는 줄 알아? 맨날 뭐 옷 사달라, 뭐 고기 사달라, 어? 근데 말로만 하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잡아, 얘를 한 개에서 봅시다.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기는 한데 이거 공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책에도 공식이라고 막 나오는데 절대 공식 외우면 바보 병신이야. 대고 쪽에 보면은 뭐 함수의 개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봐봐 밑에 구조 보면은 뭐 b의 a승 뭐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걸 외우는 순간 나랑 맞짱 까는 거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야 예를 들어서 얘를 봐봐. 정의역이 1, 2, 3, 4가 있다 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a, b, c가 이렇게 있다 치잖아. 그래, 일단 이렇게 칩시다. 그럼 쌤이 여기서 물어본다고. 자, 얘네가 이제부터 함수가 되려고 화살을 쏠 건데 그 종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이게 지금 쌤이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첫 번째, 쌤이 뭐 한다고? 함수 몇 개나 만들어 볼 수 있어? 함수가 되려고 몇 개나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럼 일일이 세면은 비응신이야. 이걸 이렇게 이것도 되네요 선생님? 아 이거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되네요? 뭐 해놓고 시술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도 함수인데요? 뭐 일일이 다 셀 거야 이렇게 화살표 쏘는 다음 무회수를? 네. 아 그런 거야? 가만 싸. 그래서 비응신이야 비응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또 경우의 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함수는 쌤 뭘 기억하자 그랬어? 원과 뭘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 각각 정의역 입장에서 집중을 해보는 거야. 함수가 되려면 얘네가 결국 한 번씩 쏘면 되잖아, 그렇지? 그 선택권을 보는 거야. 자, 얘 선택권 몇 개야? 쏠 수 있는 선택권이. 얘는 3개, 얘도 3개, 얘도 3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3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아, 3, 4수는 그 81개의 함수의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이거 받아들여지니? 네. 이걸 외워야 돼? 아니요. 정의역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함수를 만들어라고 하면 쏴야 되니까 쏴라! 몇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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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곱하는 거죠. 이해되니? 네. 이해돼? 네. 좋아. 1대1을 만들어라. 근데 1대1을 만들어라 보면은 지금 1대1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대1 뭐 대응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시원하. 이 찢어지겠어. 어? 근데 대응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1대1 대응 만들어 못 만들어? 1대1 대응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 두 개.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동일해야 된다 그랬지? 네. 일단 얘는 안 돼. 그럼 되는 모델로 일단 가자 알겠지?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는 돼? 아니요. 얘도 안 되지? 네. 이거 분명히 겹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1대1을 만들 수가 없는 모델이니까 조금만 수정하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1대1 함수도 만들 수 있고 1대1 대응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네. 결국 가보자 이제 또 생각하는 거야. 결국 1대1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함수를 만들 때는 지금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3, 3, 3 해가지고 27개였겠지? 네. 맞아? 네. 27개의 함수의 후보가 있는 거야. 네. 그 중에서 그럼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보는 거야. 후보 고민해보는 거야. 자, 1. 너 소리야 몇 개 쓸 수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2가 좀 입장이 달라지지, 위에랑 다르게. 네. 1이 쌌던 거에 쏴, 못 쏴? 못 써요. 쏘게 되면 1대1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럼 2는 몇 개의 후보? 두 가지. 2개의 후보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3은요? 선택권이 없어. 남은 거 한 개 그냥 쏴야 돼, 그치? 네. 뭐야, 그냥 뭐 6개의 1대1 후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걸 공식을 외우냐고?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됐니?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거야. 네. 경우의 수로서.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항등함수는 만들어봤자 하나지. 항등함수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럼 만들 수 있냐 없냐야 그냥 이거는. 이거 항등함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항등함수는 1에 써야 되고 2가 2에 써야 되고 다해가 다해에 써야 되고 우중이가 우중이한테 써야 되는데 1이 쏠 데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되게 하려면 굳이나 이렇게 쓰면 항등함수 몇 개? 그냥 한 개. 아. 그냥 쭉 쏘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고 이거는. 항등함수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니까 되니 안 되니의 문제야. 무언이야. 일단 그렇게 기억. 되니? 한 개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상수함수는 후보가 되게 많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굉장히 빼어난 친구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몰빵 갈기는 거라 그랬지. 네. 그럼 이때는 지금 이 모델에 대해서는 상수함수가 되는 모델이 몰빵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세 가지. 즉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살피면 되는 거야. 얘네 셋이서 몰빵할 수 있는 후보군이 얘 셋 중에 하나니까 몇 개? 세 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게 상수 함수의 개수라고. 어렵니? 이게 어려울 리는 없을 거야, 그렇지? 물론 여러분들 2주만 지나도 그게 뭐였죠? 막 공식 들여다보고 막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남겨놓습니다. 1대1 등 그에서 공역이 더 많으면 그렇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 마지막 모델 한번 보자. 자, 좀 지우고 1, 2, 3, 1, 2, 3, 4, 5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일단 함수의 개수부터. 함수 몇 개? 어떻게 가야 돼? 125. 1 선택권 몇 개? 125. 2, 5개, 3, 5개, 5에 3승 해서 125가지의 총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안 돼, 지금, 그치? 이 모델은 1대1 대응은 안 돼. 하지만 1대1 함수는 만들 수 있어, 그치? 네. 자, 1 선택권 몇 개? 5개. 1 5개, 2 몇 개? 4개. 4개, 3 몇 개? 3개. 3개 해서 총 몇 개? 60가지의 1대1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해되니? 네. 화살 안 맞는 애가 있어도 상관없어. 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 한 개죠 그냥. 오케이? 1, 2, 3, 1, 2, 3 쏘는 거밖에 없어. 상수함수 몇 개? 5개. 5개는 뭐야 아가씨? 5개죠. 1, 2, 3이 결국 몰빵 깔 수 있는 게 1, 2, 3, 4, 5, 5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8번 문제는 우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해볼까? 원소 2개밖에 없어. 하하호호 웃으면서 해봅시다. 그 x에 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a, b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함수의 개수 몇 개? 아이씨, 뭐 몇 개? 4개. 4개지. 선택은 2개잖아. 그렇지? 총 4개. 2번 1대1 대응인 거 구하래. 1대1 대응이라면은 결국 1대1로 쏘라는 거니까 선택은 2개 한 개니까 2개밖에 안 되지, 그치? 이건 뭐 나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걸 연습했으니까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됐나? 네. 여기까지. 7번은요? 아! 야 큰일 날 뻔했다. 실망할 뻔했다. 자, 07번 봅시다. 07번은 새로운 이제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고 실력이 좋았어.
이어붙일 뻔했다잉. 자,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봐봐, 문제 봐봐. 그럼 문제를 잘 읽고 우리가 화살을 잘 쏘아보면 되는 거야.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거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디로 쏘고 있대? F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쏘고 있대. 그럼 얘보다는 집합이 좀 농도가 짙겠지, 그치? 맞지? 근데 함수 f의 규칙이 어떻게 돼? fn은 f에 대해서 n을 뭐라고 합니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얘기한대.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야 이제. 그러면서 규칙 보는 거야. 자연수 전체 입합이니까 1은 어디로 쏘느냐? 규칙이 어떻게 돼? fn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은 1. f1은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지. 네.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0이고 0. 나머지가 1. 1이니까 1에 써야 되겠지? 네. 2는 2. 2는 2에 써야 되겠지. 3은 2를 3으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2니까. 네. 3은 0. 0으로 가야 되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치? 네. 4는 다시 1. 다시 1 이렇게 되겠지. 5는 다시 2. 다시 2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화살을 맞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1, 2, 0. 1, 2, 0, 0, 1, 2밖에 없지. 그치? 네. 그럼 취업 구하라 그랬으니까 집합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0,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함수 값을 맞는 애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치? 됐습니까? 네. 좋아요. 여기까지. 그죠?